오늘의 주제는 여포를 위한 변명입니다. 삼국지에서 찬반의 논쟁 없이 모두가 싫어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여포일 것입니다. 대반의 상지. 그는 2번이나 양아버지격인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처음에 병주자사 정원을 따라서 낙양으로 가죠. 그래서 동탁하고 싸웠어요. 근데 동탁이 그를 유인해가지고 정원을 죽이게 해요. 그리고 신복으로 삼게 되죠. 그 후 사도 왕윤에게 또 설득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탁을 암살하게 되죠. 이어서 원소에게 피신하지만 원소가 또 그를 죽이려고 하자 다시 장막에게로 막 달려가요. 거기서 조조군과 싸우지만 지죠. 패배해요. 그리고 유비에게 도망갑니다. 근데 또 세력을 정비해서 서주 일대를 지배하다가 결국 조조군에게 공격을 받아서 붙잡혀서 죽게 돼요. 정사에서도 진수 역시 여포를 천박하고 교활하며 번복하기를 잘하고 오직 이익만을 보고 이를 도모했다고 평합니다. 이제 한 번이라도 시각을 돌려서 여포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에서는 어느 구석에서도 여포가 정원을 양아버지로 삼겼다는 그런 구석이 없어요. 그저 여포가 정원에게 신임을 얻고 있다 정도의 표현일 뿐이에요. 여포가 정원을 배신한 것은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당시에는 배반이 막 난무하는 시대였잖아요. 원소, 조조, 조은, 법정, 장송, 허유 등등 삼국지에는 배신의 기록이 많습니다. 삼국지의 주인공격인 유비도 양아들인 유봉을 막 실컷 이용한 뒤에 죽이지 않았어요. 유독 여포만 심하게 비난받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정원과 여포가 부자관계가 아니라면 더욱 근원적인 문제는 여포가 동탁을 살해한 문제로 모아지게 됩니다. 여포와 동탁과의 관계는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이 부자관계는 사실상 동탁이 일방적으로 맺은 거예요. 이것은 여포가 함부로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따라서 이들의 관계는 그리 깊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동탁은 성격이 너무 거칠었잖아요. 자기 비위가 막 상하면 여포한테 창을 막 던지고 너무 함부로 그렇기 때문에 여포도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또한 당시에는 황제가 생존해 있었고 동탁이 대부분 제후들한테 공공의 적이었기 때문에 동탁의 암살은 누가 봐도 대의 명분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참고로 나관중 삼국지에서 여포가 미인계로 인해서 동탁을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적인 진실이 아닙니다. 소설적 재미를 위한 허구죠. 여자가 관계되었다는 것은 사실로 보여요. 여포가 동탁에게 속한 여인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렇다고 그 여자가 동탁의 애첩이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동탁은 그냥 그 여인의 존재조차 몰랐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나 여포는 이 일로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왕윤이 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포한테 동탁을 죽이라고 설득해서 결국은 동탁을 죽이게 만들었어요. 여포가 비난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유비한테 피신을 하죠. 그런데 도리어 유비를 내쫓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나관중의 삼국지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당시의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비는 일대 소대장급에 지나지 않았고 여포는 근데 원소나 조조의 그 어깨를 겨루는 그런 장성급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 때는 천하의 주인이 누가 있어요? 그냥 양육강식이죠. 결론적으로 여포가 유비를 내쫓고 차지한 서주라는 그 땅은 별로 매력적인 땅도 아니었어요. 왜냐? 서주의 자사였던 도겸이 조조 일가를 모두 죽였기 때문에 조조가 그 땅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도겸의 아들들도 이런 상황이니까 서주를 승계받지 않았던 거고 경험도 없던 그 유비가 이를 이어받았던 건데 조조의 총 공격을 받아서 더 이상 지켜낼 상황도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여포도 마찬가지였고 그의 인생도 결국 서주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은 누구나 여포를 비난하지만 당시에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정사에 따르면 194년 봄에 조조는 아버지 조승이 살해되자 도겸을 공격했어요. 근데 이때 장막이 진궁하고 함께 조조에게 반역을 도모해서 여포를 맞아들이자 군과 현이 모두 호응했다고 합니다. 중원 땅에서 여포에 대한 신망이 어느 정도 두터웠음을 의미하는 일이에요. 이상의 상황을 볼 때 여포가 결코 잘한 행동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군부열에 비해서 유독 심한 비난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추론을 할 수 있는데요. 나관중 삼국지가 유독 여포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하는 것은 여포가 혹시 전통 한류가 아니라 몽골 계열의 그런 유목민 출신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포의 출신지는 오로도스 사막 가운데 오원으로 현재의 몽골 지역이에요. 그것은 한족이 가장 무서워하면서도 가장 경멸하는 그 흉노족의 땅이죠. 정사에서 여포가 인종적으로 정확히 어떤 계통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 출신지와 생활에 나타난 그런 관습 등으로 판단하건대 그는 흉노족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한족 입장에서 볼 때 토종 오랑캐였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나관중 삼국지를 편찬한 사람들은 원나라 말기의 사람이잖아요. 그들에게 몽골 계열의 원나라는 금수의 무리, 용서할 수 없는 원수의 무리였을 것입니다. 이러니까 여포가 어떻게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사실 여포는 한족이 아니므로 낙양에서 사용된 중국어도 제대로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문자를 해독할 능력도 거의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자신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항상 유력자를 자신만의 생각으로 선택하는 거죠. 여포의 비극 중에 또 하나는 유비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포는 유비를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존경해요. 유비가 외형적으로 온순하잖아요. 그래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여포한테 친아우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유비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정사에 따르면 여포는 유비를 소개할 때 유비는 내 동생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포는 유비를 자기 아내의 침대에 앉히고 아내한테 유비의 술잔을 따르게 하고 동생으로 삼았어요. 이것은 유목민들에게는 최고의 대접이지만 한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만적인 행위인 거죠. 유비는 이런 여포의 행위에 별다른 감동을 갖지 못했지만 여포는 자신을 배신하고 간 유비의 처자를 보호해줘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여포는 단순한 사람인지라 조조도 큰 의심 없이 그를 그냥 자기 휘하로 두려고 했고 여포도 여러 번 조조한테 투항하려 합니다. 그런데 조조를 배신한 진궁이 이를 방해하게 돼요. 유비 입장에서도 여포가 조조에게 투항할 경우에 자신의 위치도 별 볼 일이 없어지고 자신이 미래의 천하를 도모하는데 진짜 큰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조한테 여포를 죽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설득하고 이를 관철시키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유비가 아니었으면 조조는 여포를 부하로 삼아서 천하통일도 조금 더 쉽게 또 빨라지는, 그리고 여포의 입장에서도 별탈 없이 부귀영화를 누렸을 가능성이 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여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이방인으로서 주류 사회에 편입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여포는 난세 최고의 무술을 갖출 정도의 실력을 구비했지만 영원한 이단아로 낙인 찍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모로 이야깃거리가 참 많은 여포의 삶이었습니다. 요즘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또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